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독한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고 그 누구도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했지만 보릿고개를 넘고 또 다른 위기에는 금모으기 운동, 아나바다 운동 등 한국인들의 정신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왔습니다. 현재는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무시하는 시선들이 많은 가운데 미국 방위산업 미디어의 한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방위산업 전문 미디어의 선임 분석가이자 기자 올리비아 파커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방위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국에서 먼 길을 와서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설레임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웅장한 컨벤션 센터에 들어서니 높은 천장과 곳곳에 걸린 밝고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저를 맞이했었습니다. 전시장 안에는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가득하셨고 모두가 새로운 기술과 강력한 기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주한 전시장 홀을 걸으면서 한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부스는 처음에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부스 위에 붙은 간판에는 한국 방위 혁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로만 생각해 왔었는데 한국에서 첨단 군사 시스템도 만든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위 기술에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부스 앞에 서서 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험한 지형을 달리는 전차와 정밀하게 발사되는 로켓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스 주변의 사람들은 활기차게 웃고 질문을 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흥분된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한국의 방위 능력에 대해 조금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피에르 르클레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씨는 프랑스 분이셨고 잘 알려진 방위 전문가이셨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시며 자신의 나라의 전통 무기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유럽의 전차와 시스템은 오랜 세월 동안 최고였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은 한국이 유럽의 오랜 전통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의 강한 말투에도 불구하고 저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피에르 씨의 눈빛이 계속해서 한국 부스를 향해 옮겨다니고 계셨고 누군가 한국 기술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집중해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호기심이 분명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피에르 씨도 점차 한국에 대해 인상 깊게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부스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친절한 직원 한 분께 다가가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나라는 오래전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겪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똑똑하고 강해졌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난 속에서 일어서는 한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가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열정과 혁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득한 곳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마치 고난을 힘으로 바꾼 한 나라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는 듯 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젊은 엔지니어들과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며 그들의 시스템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와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그 지식을 사용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한국과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파리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시장 홀을 나설 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이 제공하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파리 한복판에서 목격한 열정과 기지가 저를 계속해서 감동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분주한 전시장 홀을 떠난 후 저는 한국 부스로 계속 돌아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방위 기술이 왜 그렇게 독특한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스에서 특별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술 뒤에 숨은 이야기를 진심으로 아시는 분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는 강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부스 근처의 조용한 방에 앉았고 발표가 시작되면서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한 분이 무대로 걸어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이진수 박사님이라고 소개하셨어요. 박사님은 한국의 방위 기술을 연구하시는 과학자이셨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사님은 강연을 시작하시면서 오래전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강력한 적들에게 여러 번 공격받았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서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든 시절, 용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박사님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이었고 한국 국민의 강인한 정신과 용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어 박사님은 저희 나라는 모든 고난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머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싸우기 위해서만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며 다시는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기를 만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실 때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셨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후 박사님은 큰 화면에 여러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작은 작업실에서 계획을 그리고 모형을 테스트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진흙투성이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와 하늘로 발사되는 로켓의 사진들도 있었어요. 저는 마치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열정과 결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모든 기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결과라고 설명하셨어요.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고통을 힘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대신 그 아픔을 이용해 더 강하고 똑똑해진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한 젊은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에 관한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매우 강렬했고 저는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강연 도중 저는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분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전에 만났던 프랑스 전문가 피에르 씨조차도 박사님의 말씀에 특별히 귀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을 잠깐 보았는데 점점 박사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사님의 설명은 정말 간단하고 솔직하셨어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시고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한국의 과거 모든 어려움이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귀뿐만 아니라 제 마음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을 받으며 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지 전화나 전자제품에만 국한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는 용기, 혁신, 희망이 가득한 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은 한국이 어려운 과거에서 배우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기술을 쌓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방을 나와 다시 전시장 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한국 부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존경과 감탄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기계와 발명 뒤에는 생존과 결단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운 나라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피에르 르클레르 씨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전에 나눈 대화에서 기억에 남는 피에르 씨였어요. 그는 작은 테이블 근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피에르 씨,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피에르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와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피에르 씨께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유럽의 방위 시스템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우리 유럽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기들은 마치 예술 작품과도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 부스에서 뭔가를 보면서 제 오래된 생각에 의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피에르 씨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어서 이진수 박사님께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어려움을 힘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실 때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나니 우리도 너무 자만해서 새로운 방법을 배울 기회를 놓쳤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피에르 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마치 우리 둘 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전자제품만 유명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어려운 역사를 바탕으로 아주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모든 고통을 힘으로 바꾼 것 같아요. 피에르 씨는 한숨을 쉬시며 분주한 전시장 홀을 둘러보셨습니다. 알다시피라고 피에르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가끔 옛 방식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역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나라가 나름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데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피에르 씨의 태도가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미소만 지으시던 그의 얼굴에 이제는 호기심과 존경의 기미가 보였어요. 피에르 씨께서 부스에 있는 사진과 영상은 어떻게 보였나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험한 지형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전차와 정밀하게 발사되는 로켓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서로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큰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에르 씨도 때때로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해가 서서히 저물면서 전시장 홀 창문을 통해 따뜻하고 황금빛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피에르 씨와 깊은 교감을 느끼며 한국의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초기 의심과 경솔한 태도가 사실은 더 크고 훌륭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피에르 씨와의 만남을 끝내면서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열어두겠다고 했어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수도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며 때때로 가장 좋은 교훈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정말로 존경할 만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모습에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훈은 앞으로의 제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할 소중한 배움이 되었습니다. 파리 전시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저는 꼭 직접 한국을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곱씹으며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현대적이고 밝은 도시일까요? 제가 들었던 그 열심히 일하는 정신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공항의 분주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친절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정이 조금 긴장되었지만 곧 멋진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들이 있어서 더욱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거리를 달리는 동안 높은 빌딩들, 다채로운 광고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에너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옆에는 최신 기술이 가득한 거대한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서울이 풍부한 역사를 지니면서도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도시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다시 이진수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사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창가에 있는 나무 탁자 맞은편에 앉았고 부드러운 햇살이 탁자 위에 따뜻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진수 박사님께서 한국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한국은 아주 힘든 과거를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맞이했지만 그 모든 고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으며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수많은 고난의 시간과 그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의 용기를 상상했습니다. 젊은이부터 노년층까지 모두가 각자의 도전에서 배움을 얻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했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이진수 박사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명확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었어요. 저는 서울이 단순히 밝은 불빛과 현대적인 기계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깊고 강한 마음을 가진 나라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난 후 박사님께서는 혁신과 창의성이 넘치는 동네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상점들과 분주한 노점상이 즐비한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저희에게 따뜻한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인사를 건네주셨고 저는 달콤하고 바삭한 인기 한국 간식을 맛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매 순간이 생명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또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와 기술 스타트업에 열중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결심에 저도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서울 곳곳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분주한 도로 모퉁이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건물들은 다채로운 불빛으로 반짝였고 거리는 웃음소리, 음악, 대화 소리로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 도시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현대 대도시가 아니라 어려움을 희망과 강인함으로 바꾼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서울로의 여정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이곳이 단순히 현대 기술을 수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복력과 창의성의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새로운 발견에 대해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본 후 저는 유명한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새로운 방위기술 연구로 잘 알려져 있었고 저는 매우 신이 났습니다. 이진수 박사님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여기가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엔지니어 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방문한 날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했어요. 이진수 박사님과 저는 택시를 타고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건물은 크고 반짝였으며 커다란 유리창이 파란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계셨고 어떤 분들은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으며 어떤 분들은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치 혁신의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이진수 박사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부는 활기차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모습에 저는 즉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천장에는 밝은 조명이 달려 있었으며 여러 대의 스크린에서는 기술 정보와 실험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로 들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작은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프로그램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로봇은 작은 물건들을 집어 상자에 넣고 있었어요. 저는 그 로봇이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 분께서 저희는 위험한 작업을 돕기 위해 이 로봇들을 설계했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위험한 곳에서 대신 일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똑똑한 아이디어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컴퓨터들이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었어요. 큰 스크린에서는 방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진수 박사님께서 이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위험 없이 설계를 테스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어요. 마치 아주 진지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비교에 웃음을 지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매우 현대적이고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젊은 과학자들로 가득 찬 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탁자 주위에 모여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종이와 화이트보드에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한 분께서 고개를 들어 저희는 미래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에서 자부심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구소를 둘러보던 중 저는 새로운 시제품들이 전시된 공간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첨단 전차와 로켓의 작은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형들은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져 실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모형들이 실제로 작동하며 나라를 보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수 박사님께서 이 모형들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까지 여러 번 테스트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든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배우고 개선하며 더 강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저는 여름방학 동안 연구소에서 일한 대학생 인턴분들과도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여기서 일하는 것은 큰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함께 일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적이지만 정말 사랑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제 안에도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젊은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연구소 방문이 끝날 무렵 저는 이곳에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기계와 컴퓨터가 가득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과 결단의 상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고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힘든 과거를 딛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한 번만 더 뒤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본 아이디어와 에너지가 세상을 바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여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소는 열정과 팀워크, 그리고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가장 어려운 도전도 놀라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신나는 경험 후,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크고 현대적인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 홀은 밝은 조명과 다채로운 배너,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방에 들어서자 에너지와 흥분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앉아 중요한 무언가를 목격할 것만 같은 기분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될 때 한 연설자가 무대에 올라 행사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전문가분들이 평화와 방위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다 이진수 박사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어요. 박사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국은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여러 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모든 도전이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술을 창조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이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자리에서 참석하고 계신 피에르 르클레르 씨도 보았습니다. 피에르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퉁명스러움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강연을 듣고 계셨습니다. 강연 후 포럼은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심지어 중국 같은 나라의 대표분들께서 손을 들고 한국의 새로운 방위 기술에 대해 그리고 한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분께서 어떻게 한국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렇게 강력한 혁신으로 바꿀 수 있었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진수 박사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는 모든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법과 함께 협력하는 법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저희의 비결입니다.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죠.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자 방 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고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여러 국제 손님들과 함께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리셉션홀은 조명과 한국 전통 예술 작품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들은 이야기들에 대해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러 대화를 들었습니다. 핀란드의 한 젊은 엔지니어 분께서는 한국의 아이디어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열심히 일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폴란드의 한 대표분께서는 저희는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첨단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서 배운 교훈과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셉션홀은 희망과 하나됨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혁신과 팀워크의 힘을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작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이 멋진 나라와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의 처음 의심했던 순간부터 오늘의 감동적인 서울 저녁까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마음을 열고 배우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집으로 돌아가 만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시절에도 혁신과 희망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배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